무언가 깊은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헤드라인이나 전통적인 정치 분석 속이 아니라 말과 말 사이의 침묵 속에서 억제된 몸짓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을 외면하는 눈빛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수년간 무시당하고 신뢰를 잃으며 심지어 조롱까지 받았던 브랜든 빅스의 예언은 이제 연설 속, 자제된 반응 속, 평범해 보이는 결정들 속에서 강렬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이 영상은 막연한 예측이나 억지 추측이 아니다. 이는 오래전 정밀하게 쓰여진 대본을 따라 현실이 형성되고 있으며 드러날 적절한 순간만을 기다리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다. 최근 선거 이후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다. 그는 유력 후보도 아니었고 가장 기대된 인물도 아니었다. 그의 등장은 가장 경험 많은 분석가들조차 놀라게 했다. 그러나 브랜든 빅스가 남긴 말을 아는 이들은 불안한 무언가를 느꼈다. 수십 년 전 그는 한 지도자가 동쪽에서 등장할 것이라 썼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 그의 존재가 한반도의 영적, 정치적 구조를 뒤흔드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 했다. 그리고 지속의 외피 속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 했다. 이제 이 말들이 놀라울 정도의 힘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빅스는 진실이 민족들 사이에 칼날처럼 던져질 것이며 동맹을 끊고 잠든 의식을 깨우고 보이지 않는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선전포고된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동을 순환을 특정 의도로 발화될 때 오랜 시간 잊혀졌던 힘들을 활성화할 단어들을 말하고 있었다. 통합과 희망을 말하며 등장한 이 지도자는 예언 속에서 조화의 말을 하되 분열의 촉매제 역할을 할 인물로 정확히 묘사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 단 몇 주 만에 그는 오래된 조약들을 건드렸고 남북한 간의 균형을 흔들었으며 아직 명명되지 않은 집단적 불편함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고 국민은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극히 소수만이 훨씬 더 깊은 흐름이 진행 중임을 인식한다. 영적 지도자들과 동양학자들은 이미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심판, 도덕적 쇄신, 집단적 책임 같은 단어들이 공식 연설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잊혀진 예언의 파편들을 활성화시키는 은밀한 암호처럼 보인다. 브랜든 빅스는 어느 순간 한 지도자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언할 것이라 썼다. 요란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자신이 이해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자의 말투로 말이다. 그것은 이미 일어났다. 겉보기에 평범한 기자회견에서 이 새로운 지도자는 정밀하면서도 거의 시적인 선언을 했다. 그는 우리가 계시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분열은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동쪽의 지도자들이 이 과정을 이끌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 발언은 기록되었고 보도되었고 많은 이들에 의해 잊혔다. 그러나 예언을 아는 자들에게 그것은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예언 속에서 그는 천둥전의 침묵에 대해 말했다. 모든 것이 고요해 보이지만 단절의 첫바람이 이미 불고 있는 시기, 브랜든 빅스에 따르면 한국은 이 움직임의 진앙지가 될 것이었다. 우연이 아니라 분단과 극복의 역사로 인해 더 큰 무언가의 거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계가 미래를 미리 비춰볼 수 있는 영적 실험실이자 반사판이었다.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결정들은 단지 언론이나 정치 포럼에만 메아리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더 미묘한 차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길 꺼려하는 존재의 층위들에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그래서일까? 공기 중에 점점 커져가는 불편함이 있다. 아무도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느낌. 이 불편함이 바로 예언을 확증한다. 왜냐하면 빅스는 주기가 시작될 때 말이 단지 말이 아니라 열쇠가 되고 포탈이 되며 모든 연설이 다음 단계를 여는 암호가 될 것이라 썼기 때문이다. 이 시가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취임한 이후 무언가가 촉발되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브랜든 빅스에 따르면 예언적 순환이 활성화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것은 들리기 위해 외치지 않는다. 그것은 속삭이고 깨어있는 자들이 떨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일어난 일이었다. 집권 첫 3달 동안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협정들이 재편되었다. 남북 간의 조용한 약속들이 부식되기 시작했고 역사적 동맹들이 흔들렸다. 그러나 학자들의 주목을 끈 것은 이러한 조치들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이면이었다. 상징성, 날짜의 선택, 연설 속에 숨겨진 단어들, 각 발표마다 도덕적 각성,
집단의 구원, 역사의 무게와 같은 표현이 비정상적으로 자주 등장했고 이것이 바로 빅스의 저작을 아는 이들 사이에서 경고등을 켰다. 수년 전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동쪽의 지도자가 화해를 말하면서도 분리의 맥박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장막이 찢어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실은 형제의 피마저 가를 것이다. 한국은 지금 이 보이지 않는 단절을 겪고 있다. 폭탄도 전차도 없지만 어떤 무기보다 깊게 파고드는 영적 긴장이 흐르고 있다. 국민은 그것을 느끼고 있고 국제사회의 침묵은 그것을 확인해준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임박했다는 감각이 날마다 커지고 있다. 예언에 따르면 전환의 시작을 정의할 세 가지 징표가 있다. 첫 번째는 상징적 열쇠로 작용할 뜻밖의 연설. 이는 이미 일어났다. 두 번째 단계는 빅스에 따르면 봄의 끝과 여름의 시작 사이에 나타나며 뜨거운 바람과 집단적 불편함이 그것을 가져올 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더위의 계절에 동쪽은 땅에서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봉인이다. 일부는 이를 7월 또는 8월, 즉 각성이 더욱 뚜렷하고 부정할 수 없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직접적인 암시로 해석하고 있다. 반응은 이미 시작되었다. 불교 승려들은 환상을 목격했다고 보고했고 해당 지역의 기독교 사제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적 패턴과 우연의 일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동시성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다. 서울에서 한마디가 나오면 도쿄, 베이징, 그리고 유럽의 일부 지역까지 메아리친다. 마치 전 세계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하나의 주파수에 조율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예언에서 가장 불안한 지점은 이른바 세 번째 징표에 대한 묘사일 것이다. 빅스는 그것을 천둥전의 침묵이라 불렀다. 그는 경고했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고 느껴질 때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붕괴는 갑작스러울 것이며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이 정확히 그 지점에 있다. 환상의 평화, 정상성에 대한 시도.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움직임이 있으며 결정이 내려지고 있고 힘이 활성화되고 있다.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정부 내부에서는 비밀 회의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 새로운 지도자와 가까운 인사들은 그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한다. 그의 결정이 오래된 문서들, 잊혀진 예언들의 상징적 해석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의 법령에 사용되는 언어는 정치적 개념뿐만 아니라 영적 의식에서만 사용되는 고대 용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포탈이 열렸다. 책임은 반도의 영혼에 있다.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다. 와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 브랜든 빅스는 이에 대해 경고했다. 동쪽의 통치자들이 승려처럼 말하고 그들의 행동이 민중의 꿈에 울림을 준다면 그것이 경계해야 할 순간이라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검을 두려워하지 마라. 언어를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말이 칼이 되어 사용될 때 운명을 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한 무게를 지닌 듯하다. 그의 저서 중 또 하나의 불길한 구절이 있다. 선택받은 자는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온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것이나 그 말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사명은 그 자신보다 클 것이다. 이 문장은 최근 한국 대통령의 행동과 연결되고 있다. 영상 속에서 분석가들은 그가 자주 멍한 눈빛으로 성명을 읽는다고 지적했다. 그의 몸짓 언어가 달라졌고 문장 사이에 침묵이 길어졌으며 호흡은 더 조절되고 있다. 마치 자기가 쓰지 않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온 무언가를 읽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논란이 된 결정들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단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끌리고 있다. 이 한마디는 빅스의 텍스트에 대한 학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썼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자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끌린다고 말할 때 그 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힘도 그것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그 뜻밖의 발표 이후에 일어난 일은 주요 뉴스에서 요란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분명해졌다. 하나의 주기가 완성되었고 더 깊은 또 하나의 주기가 시작되었다. 바로 그 순간 브랜든 빅스의 예언은 단지 현재가 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 선언 이후 몇 주는 이상한 느려짐으로 특징 지어졌다. 모든 것이 더 천천히 움직이는 듯했다. 이전엔 활발하던 언론은
수상쩍을 정도로 조용해졌고 반응해야 할 국제 지도자들은 모호하고 형식적인 발표만 내놓았다. 세계는 바라보고 있었지만 개입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침묵을 강요하는 듯했다. 빅스는 이 현상을 예견했다. 그는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권력의 자리에 소리가 멈추고 말이 더 이상 귀로 들리지 않고 배로 느껴질 때 그때가 시험의 시간임을 알게 되리라. 그 시험은 미묘하게 시작되었으나 점점 강렬해졌다. 사소한 행정 조치들이 민감한 분야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학교들은 새로운 도덕 지침을 받았고 정부의 공식 채널들은 국가적 자각, 문화적 각성, 내면의 재정렬 필요성과 같은 표현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에게는 무해하게 들렸지만 고대 영적 메시지를 연구해온 이들에게는 위험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다. 빅스는 이렇게 말했다. 변화는 거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코드에서 시작된다. 언어를 지배하는 자가 역사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언어는 집단적 재프로그래밍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현대성의 논리에 익숙한 한국 사회는 날마다 전통 정치가 아닌 영적 교리에 가까운 사고 구조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깊어질수록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님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꿈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나라 각지의 평범한 사람들이 비슷한 환상을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횃불로 둘러싸인 좁은 길, 본 적 없는 상징들로 봉인된 문으로 이어지는 길. 이런 이미지들은 편지, 온라인 포럼, 영적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심상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고 거의 신체적인 인상이었고 모든 경우에 공통된 요소가 하나 있었다. 부름을 받았다는 감각. 브랜든 빅스는 이 현상을 정확한 단어로 묘사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같은 꿈을 꾸는 시간이 올 것이다. 말 없는 부름이 그들을 새로운 주기의 문턱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설명이 없어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 반복되는 패턴은 분명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름은 종교적이지도 이념적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원형적이었다. 근원적이었다. 모든 진정한 변화를 앞서는 목소리였다. 이 와중에 가장 주의 깊은 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존재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었다. 이름 없는 수호자 무명지기. 빅스에 따르면 이 존재는 분열이 외적이 아닌 내적이 되었을 때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민족이 땅이 아닌 영혼으로 갈라질 때 수호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의 등장은 부정될 것이다. 그의 사명은 오해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경고를 가져올 것이다. 일부는 이 존재가 이미 작은 행동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믿는다. 알려지지 않은 지역 지도자들 속에서, 새 지침을 거부하는 교사들 속에서, 설교보다 듣기를 선택한 종교인들 속에서,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하나의 집단일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거나 영적 차원에서 시스템의 균열 사이를 움직이며 자신의 역할을 드러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수만이 소리내어 말하는 사실이 있다. 이 수호자는 처음엔 거부당하겠지만 결국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될 것이며 자기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운 자에게는 그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오래전 잃어버린 것으로 여겨졌던 역사 기록들이 신비롭게 재발견되기 시작했다. 버려진 사찰에서 발견된 고문서들 중 일부는 빅스의 저작과 일치하는 날짜와 상징을 포함하고 있었다. 최근에 번역된 한 문서는 많은 영적 공동체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그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숨겨진 별이 북쪽 하늘에 다시 나타날 때 용이 깨어날 것이며 수호자의 목소리는 귀먹은 이들조차 들을 것이다. 대다수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건너문 이미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세계가 여전히 산만한 일상에 빠져 있는 동안 한국은 조용하면서도 깊은 변화를 맞이하는 무대가 되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축이 이동하면서 단지 정치적 결정뿐만 아니라 집단적 운명의 방향까지 바뀌는 듯했다. 단순한 정권 순환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시간의 혈관 속에서 뛰는 예언의 핵심 조각임이 드러난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가장 은유적인 표현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실이 상징을 담기 시작할 때 시대의 정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장악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 정치적 풍경, 제스처 선택들, 심지어 일부 지도자들의 침묵조차 더 이상 고립된 사실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메아리다. 예언에 따라 표면을 넘어 더 깊은 곳까지
반향을 일으키는 응답이다. 마치 더 큰 의식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쌓여가고 있는 징후들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이미 각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 아침에는 이상할 정도의 가벼움, 밤에는 지속적인 긴장감,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점 강해지는 직감. 마치 역사가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던 한 층을 드러내려는 순간에 다다른 것처럼 한국은 이제 세계의 거울이 되었다. 그것은 의지가 아니라 우주의 선택이었다. 분리의 상처가 저항 속에서 힘을, 조상의 기억 속에서 깊이를 찾은 지리적 지점, 바로 그 상실과 극복, 미루어진 약속들이 깃든 땅 위에 새로운 주기가 자리 잡고 있다. 브랜든 빅스는 이를 미세한 분열의 시간이라 불렀다. 그는 이렇게 썼다. 국가들은 국경이 아니라 인식에 의해 나뉠 것이다. 더 멀리 보는 자는 앞서 나아갈 것이며 부정하는 자는 흐름에 휩쓸릴 것이다. 그 흐름은 이미 많은 이들을 데려가기 시작했다. 이전엔 단순해 보이던 결정들이 이제 불편함을 불러일으킨다. 안정적이던 관계들이 설명 없이 깨진다. 동맹국들은 머뭇거린다. 단호하던 지도자들은 공허한 연설을 선택한다. 이 모든 것이 균형 재조정의 일부다. 빅스는 참된 붕괴는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내면의 침식에서 온다고 했다. 그는 썼다. 세상은 폭탄이 아니라 의미의 부재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공허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날 것이다. 그 새로운 것은 아직 이름이 없지만 이미 형태를 갖추고 있다. 깨어있는 눈빛 속에서 드러난다. 새벽에 깨어 부름을 느끼는 이들, 군중의 소음을 거부하고 조용히 진동을 찾는 이들, 그들은 모른 채로 준비되고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관객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존을 요구한다. 예언의 결말은 끝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활성화다. 브랜든 빅스는 종말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나씩 베일이 거치는 재정렬을 묘사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진실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밖에서 올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안에서 아직 빛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지금 사건들이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이 순간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이 새로운 보이지 않는 숨결 속에 감싸인 한국은 육체적 경계를 넘어선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 지도자들은 완전한 자각 없이도 더 큰 대본의 통로가 되었고 그 시민들은 직감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저항하고 어떤 이들은 수용하지만 예외 없이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다. 깨어난 땅의 진동은 대양을 넘어 잠든 대륙까지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걸려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깨어남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이다. 조용한 선거, 연설의 어조 변화, 권력의 입술에 다시 살아난 잊힌 단어들로 시작된 그것은 이제 파도가 되었다. 파도는 파괴하지 않는다. 그것은 드러낸다. 억압하지 않는다. 그것은 초대한다. 외치지 않는다. 그것은 들음을 요구한다. 브랜든 빅스는 마지막 기록에서 이렇게 분명히 남겼다. 소음 속에서도 듣는 이들은 가장 먼저 가볍게 걷게 될 것이다. 증거를 기다리는 자들은 영원히 경계에 머물 것이다. 더 이상 제시할 증거는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어졌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치들, 몸짓들, 하늘의 신호들, 고문서들, 형식 밖에서 말해진 언어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별자리를 이룬다. 그리고 올바른 눈으로 보는 이들은 이미 그 전체 그림을 알아볼 수 있다. 그 그림은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의 주기는 끝났다. 이제부터 오는 것은 더 이상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행동의 문제다. 내면의 자세, 보이지 않는 것 앞에서의 단단함. 영성은 더 이상 대안적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지도이며 나침반이며 마지막 전환 전에 이해 가능한 최후의 언어다. 그리고 그 전환은 빅스가 썼듯 방송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느껴질 것이다.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감될 것이다.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 한국은 침묵 속에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공허한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를 앞둔 침묵이다. 많은 이들이 멀리서 지켜보며 왜 모든 것이 그곳에서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징후를 연구해온 이들은 항상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빅스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흉터가 있는 곳에 통로가 있다. 고통이 있었던 곳에 힘이 생긴다. 그렇기에 한국이 선택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민족은
몰락의 기억과 화해에 대한 갈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능을 위한 비옥한 땅. 그리고 이제 드러난 이 모든 것 앞에서 각자는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느낀 이들, 그들은 이미 표시되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설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점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열린 마음으로 깨어있는 영혼으로 도달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은 단지 한 지도자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었다. 외부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당신 안에서 깨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세상이 소리칠 때 조용히 진동하는 그 무엇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남아있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호는 이미 주어졌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끝까지 이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건너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진실은 강요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달려있다. 표면에 머물 것인지 깊이 잠수할 것인지. 많은 이들이 기적을 기다리는 동안 신호는 이미 공중에 퍼져 있다. 그리고 브랜든 빅스가 마지막 기록에 남긴 말처럼 보는 자들은 이미 길 위에 있다. 느끼는 자들은 이미 새로운 것의 일부다.